오늘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공부를 해볼게요.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얘들아, 부분집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원소가 1, 2, 3 이렇게 세 개고 집합 B가 원소가 1, 2, 3, 4, 5라고 해보자 얘들아. 이런 경우에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쌤이 그려보면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집합 A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왜냐면 A의 원소는 1, 2, 3인데 집합 B의 원소는 1, 2, 3, 4, 5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금 생겼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어떤 한 집합이 어떤 한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그치? A가 B 집합의 일부분일 때 우리는 요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A는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한마디로 일부분이다 라는 뜻이야.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B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는 A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쓰냐면 집합 A는 집합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포물선을 이렇게 옆으로 뉘었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당연히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원소 기호랑 집합 기호를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원소 기호는 삼지창이었잖아. 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다 하면 이렇게 썼었지? 그쵸? 원소 기호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부분집합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부분집합의 기호겠지, 당연히, 그치? 그리고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되더라? 슬래시 그면 되지.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그치? 그런데 이 부분집합의 성질을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얘들아, 자,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공집합 기억나지 얘들아? 이 공집합은 무조건이야.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라고 정했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공집합은 누구든 상관없어. 어떤 집합을 갖다 대도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쵸? 두 번째는 얘들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이야. 당연한 게 A라는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 자신은 내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3단 논법인데 얘들아, 우리 A가 B보다 작고 B가 A보다 작대 만약에 수직선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잘못했네. 여기가 C.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대 얘들아. 그럼 요거는 다시 말하면 A가 제일 작고 B가 가운데 있고 C가 가장 크지. 따라서 얘는 A가 C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집합도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얘들아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고 B도 또 누구 안에 쏙 들어가 있어? C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얘는 A는 C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 알고 있으면 되고 얘들아. 부분 집합에서 쌤이 또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집합 A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거든 얘들아. 그런데 쌤이 A의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을 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집합 A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집합이면은 다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애들이 한 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얘들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 여러 가지를 한번 다 구해볼 건데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해. 무조건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한 첫 번째 기억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제일 먼저 공집합은 무조건 써줘야 돼. 자, 1, 2, 3을 원소로 갖는 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쌤이 다 구할 건데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뭐를 꼭 써줘야 돼? 공집합을 무조건 꼭 써줘야 돼, 얘들아. 이거 빼먹으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치? 공집합 일단 딱 써주고 그 다음에는 얘들아 작은 것부터 찾을게. 원소 한 개짜리 찾을까? 얘 A가 원소 1, 2, 3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원소 1만 들어있는 집합도 A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겠지, 그치? 그리고 또 원소 2 하나 들어있는 애도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작은 거부터 갈게. 공집합이 제일 작고 그 다음 1 하나 들어있는 거, 2 하나 들어있는 거, 그러면은 3 하나 들어있는 애도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하나짜리는 끝났어, 그쵸? 얘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애들 3개 있고 그 다음은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2개짜리 얘들아. 뭐뭐 있어? 1, 2만 들어가도 되고 1, 3이 들어가도 되고 2랑 3이 들어가도 되지. 그래서 일단 원소 2개짜리도 끝났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기억나 얘들아? 나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은 그냥 내 자신 1, 2, 3 집합 A라는 애 자체도 A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겠지.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은 지금 요렇게 몇 개가 나오니 8개가 나올 수 있다. 이해돼 얘들아? 그죠? 그래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하면은 공집합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원소 개수를 하나씩 늘리면서 마지막에는 내 자신이 나올 때까지, 그쵸?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하나 풀 건데 예제 7번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집합 A가 있어. 근데 여러분 A 자세히 들여다봐. A쌤이 이렇게 크게 한번 다시 그리면 원소가 요거 하나 있고 앞에서 말했지만 얘는 공집합의 의미를 전혀 갖지 않아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기호를 원소로 갖는 거야 지금. 그리고 1 원소로 갖고 있고 2를 원소로 갖고 있고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통째로 원소로 들어있는 거 보여? 여러분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얘가 공집합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애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거 집합 표시인데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뜻인가? 절대 아니야 얘들아. 얘가 이렇게 따로 단독으로 있으면 얘는 집합을 의미하는 게 맞아 얘들아. 원소 2개짜리 집합.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A라는 어떤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가져. 얘가 공집합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중괄호가 있다고 해서 집합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생긴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이 그냥 한 개의 원소야 얘들아.
알겠어? 이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집합 A라는 애는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야, 얘들아? 원소 4개짜리 집합이고 그 원소는 이렇게 생긴 기호, 숫자 1, 숫자 2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원소 4개짜리 집합이라는 거를 먼저 딱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얘들아. 자, 1번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가 A의 원소예요? 라고 묻고 있네? 어때, 얘들아? 이렇게 생긴 애 들어있는 거 보이지?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지? 그래서 1번, 얘는 A의 원소가 맞죠? 참이지, 얘들아? 2번 갈게. 얘들아, 이거는 지금 집합 표시 있는 거 보여? 얘 지금 봐봐. 집합. 근데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여러분, 앞에서 이거 기억나? A가 만약에 1, 2, 3 원소를 갖는 집합이었으면 이거 A의 부분집합 맞지? 이것도 A의 부분집합 맞지? 이것도 A의 부분집합 맞죠, 얘들아? 그렇잖아? 요거 하나짜리 부분집합, 하나짜리 부분집합, 하나짜리 부분집합.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요거 한 개를 원소로 갖는 A의 무슨 집합이야, 이거? 부분집합이 맞는 거예요. 2번도 맞아, 얘들아. 3번 볼까? 얘들아, 3번은 얘도 집합 표시가 있네? 이게 집합이 있고 원소 1을 갖는 집합이야. 됐죠, 얘들아? 근데 얘 지금 원소 4개 중에서 하나가 1이잖아. 그러면 얘도 1을 원소로 갖는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이지? 그럼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삼지창으로 돼 있지. 삼지창으로 돼 있다는 말은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A의 원소여야 돼. 근데 지금 원소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긴 애는 원소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어. 그쵸? 그리고 4번 가봐, 얘들아. 4번은 지금 이렇게 생긴 애 보이지, 얘들아? 얘 지금 원소로 갖는 거 보이지? 이거잖아, 이거. 그럼 얘는 그냥 이 그림 통째로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해도 참이지, 그치? 이해돼요, 얘들아? 그리고 5번 봐봐, 얘들아. 얘들아, 5번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금방 전에 4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얘가 만약에 이 원소를 의미하는 거였으면 이거는 참이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원소 기호가 아니고 무슨 기호가 써있지, 얘들아? 집합 기호가 써있지, 부분집합. 근데 분명히 얘는 원소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는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소리지. 왜냐면 이거는 이미 여기서 원소라고 표시해야 참이라는 걸로 공부했잖아. 그러면 대체 여기서는 이 1, 2는 무슨 1, 2냐, 얘들아? 바로 요 1이랑 요인 거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완전 다른 애인 거야. 요 4번에서의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 5번에서의 요 1, 2는 이 1이랑 이 2를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집합 A가 1, 2, 3이면 얘들아 부분집합 중에 1이랑 2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도 가능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이 1이랑 이 2, 요 1이랑 요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해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야, 얘들아. 요거는 요 원소,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 1, 2는 이 1이랑 이 2를 포함하는 무슨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너무 중요해, 얘들아. 7번. 그래서 7번은 답이 몇 번? 3번만 빼고는 다 맞아요. 이해돼요, 얘들아? 그럼 8번 가볼게요. 8번은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자, A가 B의 무슨 집합이어야 된대, 얘들아?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B 안에 이렇게 A가 포함이 돼 있어야지 된대.
그 말은 얘들아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는 곧 누구의 원소이기도 하다? B의 원소이기도 하겠지? 그러면 지금 A를 보면은 A가 원소가 두 개가 있잖아 얘들아. A의 원소는 1이랑 A 플러스 2라는 원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B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네. 그쵸?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 B는 원소가 3,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몇 개야? 3개지. 근데 이 3개 중에 무조건 1이랑 A 플러스 2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까? 일단 1이 무조건 여기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얘들아 둘 중 하나일 거야. A제곱 플러스 2가 1이거나 아니면은 A 플러스 1이 뭐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겠지? 그래서 쌤이 이 두 개를 나눠서 풀게.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면 얘는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값은 말이 안 되죠. A는 실수니까. 그래서 요럴 일은 없네. 1번은 탈락. 그쵸? 그러면은 바로 2번으로 갈게. 얘들아 좀 위에다 쓸게. A 플러스 1이 1인 경우. 그쵸 얘들아? 그러면은 이때는 A가 얼마 나와 얘들아? 0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A가 0일 때 집합 A는 어떻게 되나요? 1이랑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거고 이때 집합 B는 어떻게 되더라? 3, 2, 1 이렇게 세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지? 그러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죠? A가 B의 무슨 집합이 맞아? 부분 집합이 맞겠지. 따라서 답은 A는 얼마다? 0이다. 이게 답이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치? 그리고 다음 거 가볼게요 얘들아.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을 공부할 건데 얘들아 아까 전에 쌤이 부분 집합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B는 A의 무슨 집합이다 라고 말했지?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B가 A의 일부분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라고 했지.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말은 물론 B가 A보다 이렇게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B랑 A랑 모일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똑같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딱 조건이 나오면 바로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야.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네? 근데 사실 B랑 A랑 모일 수도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은 사실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쵸? 그래서 B가 A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걸 의미해.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봐봐 얘들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 집합이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A, B는 집합 A, B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 생각나?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그림이 생각날 거고 이 그림을 요 관계를 보면은 반대로 A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이 상상이 되겠지.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럼 이 말은 결국 A랑 B가 어떻다는 걸 의미해 얘들아?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A랑 B가 정확하게 똑같아야지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무슨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냥 A랑 B 집합이 똑같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안 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 2고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힌트를 줘.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눈치를 채야지. 아, 얘는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집합 A랑 B가 같지 않으면 그냥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 되죠.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죠, 얘들아. 그쵸? 그리고 그래서 바로 9번 문제 볼게, 얘들아. 9번 문제 보면은 집합 A랑 집합 B가 있어. 근데 A랑 B랑 무슨 집합이래, 얘들아? 똑같은 집합이래. 그 말은 원소가 아예 똑같다는 거지. 근데 집합 A는 원소가 마이너스 2랑 A제곱 플러스 2A 2개고 집합 B는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3A 2개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2란 소리고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야 두 집합이 똑같겠죠? 그럼 요거를 쌤이 방정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3A다. 첫 번째. 그럼 요거 풀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은 A-2, A-1은 0이다. 따라서 A는 1 또는 2 후보가 일단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2A는 또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요것도 풀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요거 풀면 얘들아 A는 얼마 나와? 1 또는 마3. 그런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키는 A 값은 따라서 얼마?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앞에 진이라는 말이 추가돼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배울 거야. 얘들아 쉬워. 우리 부분집합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집합 A 다시 한번 쓸게. 1, 2, 3. 이 집합 A의 부분집합 다시 한번 8개 다시 구해볼까 얘들아? 공집합 1 하나 들어있는 거, 2 하나 들어있는 거, 3 하나 들어있는 거, 그리고 1, 2 들어있고 1, 3 들어있는 거, 2, 3 들어있는 거. 마지막이 뭐였어 얘들아? 자기 자신인 1, 2, 3. 이게 지금 모두 A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들이야. 그쵸? 그런데 만약에 문제 내는 사람이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8개를 여러분이 다 구하면 되는데 진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바뀌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딱 한 개만 빼주면 돼. 누구? 자기 자신만 빼주면 돼. 부분집합이 아니고 진부분집합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면 얘를 뺀 나머지 요 7개만 A의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나와 있어?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 한마디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 중에서 두 개가 똑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 된다는 소리지. 이런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얘네 7개가 진부분집합들이야. 알겠죠? 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면 그냥 부분집합이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